11부 106강. 금융위기가 투자자를 성장시키는 이유. 여러분,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무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됩니다. 뉴스를 켜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주식시장을 보면 온통 하락하는 종목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괜히 시작했나? 지금이라도 모두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여러분, 투자자를 진짜 성장시키는 시간은 어쩌면 이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가 왜 투자자를 성장시키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오르고 조금 떨어져도 기다리면 다시 오르고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구나.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실력과 운의 차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금융위기가 투자자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살아남는 것입니다. 신용을 사용하고 미수를 사용하고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몰빵하면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회복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것도 투자 실력이구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구나. 기다리는 것도 투자구나.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 전략이구나. 두 번째 교훈은 현금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내 현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돈을 주식에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현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은 단순히 투자하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시장이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이미 투자했다면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는 이 차이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많은 종목이 함께 오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오르고 테마만 있는 기업도 오르고 이야기만 그럴듯한 기업도 오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무엇이 진짜 좋은 기업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기업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가? 누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부채를 견딜 수 있는가? 어떤 산업이 위기 이후에도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가 끝난 뒤 어떤 기업으로 돈이 가장 먼저 돌아오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경험이 쌓이면 투자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진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성장할 기업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공포 속에서 사람의 심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이 커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커집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모두 팔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금융위기는 이 인간의 심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분했을 때 오히려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오히려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라고 무조건 기회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과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위기는 반복되지만 모습은 매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금리 급등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매번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 공포, 과도한 낙관, 과도한 비관,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이런 시장의 사이클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투자자는 조금씩 시장을 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도 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위기에서는 조금 더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왔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까지인가? 현금은 충분한가? 내가 보유한 기업은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 시장의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험의 복리입니다. 여러분, 금융위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서 살아남고, 위기를 기록하고, 위기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과 미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몰빵으로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작은 일부로 시작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현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오랫동안 경험하십시오. 상승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몰리는지 배우고 하락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배우십시오. 금융위기에서는 누가 살아남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위기가 끝난 뒤에는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새로운 주도주가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투자 자산이 됩니다. 돈도 복리입니다. 공부도 복리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복리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는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계좌의 크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승장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르쳐 줍니다. 하락장은 위험 관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에서 배우고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투자자가 됩니다. 금융위기는 계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평생 투자자로 성장하는 가장 값비싼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